인터넷에서 그 과정 있어가지고 영어로 수업하고 그러거든요. 오케이, 그거 가능해요. 본인이 영어로 석사 과정, 그리고 독일 모든 대학이 그걸 원해요. 독일이 그 세계 대학 서열을 따지면 뭐 하버드, MIT 이래서 독일은 저 밑에 있거든요. 대부분 뭐 뮌헨 대학교 뭐 한두 개 빼놓고, 그 이유가 언어가 독일어기 때문에 그 논문 인용 같은 게 좀 적고 이래서 생긴 문제고, 미국 실제로 미국의 그 명문 대학 다니는 애들이 독일 대학을 훨씬 더 걔네들이 좀 저 새끼들 좀 빡센 놈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독일 대학에서 영어로 논문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선생님 아주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네. 그러나 대학에 입학을 하려면 어차피 이태사 시험은 또 봐야 돼요. 입학 조건이야 이게. 대학 입학 조건. 네. 그러면은 거기서 그 보건 같은 거를 학사 처리를 한 다음에 석사를 가는 게 더 나아요? 훨씬 좋죠. 훨씬 좋죠. 네. 왜냐면 과가 다르니까 거기서는 또 저를 안 받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 학교에서. 잠깐만요. 지금 약간 왜 안 받아줄 수 있는 건지 그거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치위생인데. 네네. 치위생 대학이 지금 있잖아요. 네, 학사를 땄는데. 네네. 거기서는 얘가 그 보건 쪽을 이수를 조금밖에 안 했으니까 박수 좀 올려. 그 질문 좀 이상한 질문이에요. 요 독일의 쾰른 대학은 치위생 대학이기 때문에 치위생학과를 졸업을 하셨으면 대부분 겹치는 과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 저는 그 치위생 그 석사 말고 보건 쪽으로 그 헬스 쪽으로 따고 싶은데 퍼블릭 헬스 쪽으로. 네네, 알겠어요. 네. 근본적으로요, 석사 과정을 그 학부하고 똑같은 정도만 해라 이런 법은 없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분야가 조금 다르면 그래서 독일 교수님이 그걸 정해 줄 거예요. 석사 과정 입학 오케이. 그러나 네가 지금 학부에서 이런 분야를 안 배우고 석사를 바로 하려면 조금 힘이 들 거니까 학부 동시에 하도록 할 수도 있어요. 독일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서울대생은 연대 고대 가서 수업 못 듣잖아요. 그렇죠? 부산대 학생이 서울대 가서 수업 못 들어요. 독일은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냥 보통은 주변에 있는 모든 주변에 가까운 대학들하고 다 조인이 돼 있어서 학교는 여기에 입학을 해놓고 수업은 다른 학교 가서 수업받고 그걸 인정을 다 받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은 고급 정보기 때문에 교육비 2만 원으로 이거 반칙이에요, 선생님. 아까 저를 좀 갈구셨는데 좀 만회가 된 것 같아요. 네, 좋은 질문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일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제한이 조용히 좀 하세요. 딸, 아빠 지금 강의 중인데. 경계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이 열려 있고 특히 이 교수님들이 길을 열어줄 거예요. 네. 참 독일은 멋있네요. 네. 여러분들이 그냥 하고 싶은 걸 그냥 요구를 하면 돼요. 독일에 가서. 한국 참 쓰레기. 제한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같은 경우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저는 치과 의대를 지원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는 게, 한국에서 뭐 어디 충남대학교 철학과 졸업한 학생이 있어요. 와가지고 치대를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저 새끼 또라이다. 말이 되냐? 근데 입학이 되더라고요. 제가 독일에 있으면서 의대 원서를 넣었는데 못 들어간 애를 한국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선생님 굳이 그러니까 지금 그 발상 자체가 한국에서 뭐든지 하려면
안 되는 많은 조건들이 몸에 습관이 돼가지고 비전을 그렇게 조금 유사한 쪽으로 한 건데 그러지 말고 그냥 저는 한국에서 독일어 좀 빡세게 한 1년 정도 제가 한국에서 독일어를 제일 잘 가르치는 사람일 거라고 제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독일에 유학 온 학생들 한 5년, 7년 돼도 독일어가 답답해가지고 안 되는 애들 제가 한 2달 정도 데리고 가르치면 얘네들이 그 막 머리에서 팝콘 튀기듯이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면 지금까지 괜히 고생했다 그러고 독일어를 좀 잘 하거든요. 독일어는 약간 우리나라로 참 노래하는 거랑 비슷해요. 도를 터득한 사람이 독일어를 가르쳐 주면 이게 굉장히 쉬워요. 잘난 척 습관이 돼 있고 왜냐하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옛날 저희 집은 지붕이 없이 이렇게 벽에서 바닥으로 내리꽂는 그런 집에서 제가 태어나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어려운 거에 대한 불감증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거에 대한 불감증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눌렸기 때문에 욕 좀 할게요. 씨발, 내가 그냥 할 거야? 이런 생각이 저는 있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게으름 꼬마가 있거든요. 걔가 공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는 게을러야 편하니까.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정의연. 맞아요? 네. 정의연 선생님 안에 게으른 꼬마가 있어요. 그래서 정의연 선생님이 머릿속으로 또는 눈으로 보면서 저거 괜찮겠다 싶으면 그 꼬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의연아, 너 게으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가 뭔가에 몰입해서 열심히 하면 내가 피곤해지는데 저거 엄청 무서운 거야. 이렇게 뻥을 쳐요. 걔가 꼬마가. 어려운 거 힘든 거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서 공포를 일으켜요.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독일어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독일어가 됐든 뭐 영어가 됐든 그 모든 거에 대한 어학에 대한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언어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아니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언어를 9개를 했기 때문에 언어가 어떻게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고 빨리 습득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에 대한 거부감 같은 거 갖지 말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뜻을 세웠으면 한번 미친 듯이 열심히 공부해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약속하기로는 45살이 넘어가면 그러고 저런 거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의욕이 다 없어져요. 그렇죠? 박지영 선생님 같은 이상한 좀 제정신이 아닌 분들은 그 호르몬이 아직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외에는 45살이 넘어가면 만사가 귀찮다. 그때가 되기 전에 공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5번으로 넘어갈게요. 선생님 의대를 한번 해보실래요? 도와드릴게요. 내 팔자에 무슨 의사 이런 생각이세요? 독일에는 실제로 옛날에 30년, 40년 전에 간호사로 가서 독일어도 안 배우고 독일에 가서 병원에서 일하다가 그냥 한의사 되신 분, 의사 되신 분 많아요. 네, 여러분들은 그 선배님들에 비하면 훨씬 조건이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독일의 의대는 기본적으로 5% 정도의 외국인 TO가 있어요. 여기는 본국 애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00명을 뽑는데 5명이 TO다. 그러면 얘가 무슨 그 음대 나온 애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독일 애들끼리는 아예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한 중학교 정도의 자녀가 있는 선생님들은 독일에 지금부터 독일어 공부해서 독일에 가서
그 의대를 다닐 수 있으면 유럽은 대부분 미국 의사 면허가 동시에 나오거든요. 유럽은 독일은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독일어를 하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유럽에 한 20개 정도의 의대가 있어요. 독일 주변에. 근데 그 의대들은 입학도 쉽고 그 입학을 도와주는 회사에서 문제집을 줘요. 근데 영어로 수업을 하죠. 등록금은 우리나라랑 좀 비슷해요. 독일은 의대도 수업료는 없어요. 사립대학 하나가 수업료를 받는데 여기는 졸업하고 의사 활동하면서 그 수입의 뭐 10% 정도를 등록금 이렇게 갚아 나가는 그런 형식이 있어요. 아유, 한국 떠나야 돼. 우리나라에는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이 의대들은 대부분 유럽 의사 면허, 미국 그 면허가 있어요. 미국 의사들이 한국 의사들보다 기본 세배가 더 많죠. 그 의대는 한국에서 3년대 그 이수가 돼 있으면 조건, 그 지원 조건이 되는 거야 아니면 4년제 그게 있어요? 그거는 그거 질문 그냥 안 받은 걸로 할게요. 그거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걸 또 그거 맨 나중에 설명할게요.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해야 되니까. 졸업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졸업이 어렵죠. 겁나 어렵죠. 근데 숙제를 꼬박꼬박 한 학생들은 그렇게 안 어렵고,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제 아이프가 제가 서러벌 고등학교 나왔는데 그때 재보니까 103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졸업할 때 우리 학교에서 차석했어요. 차석. 왜냐? 졸업생이 2명밖에 없었어요. 비웃는데 독일에서는 보통 500명이 들어가서 졸업할 때 2명만 졸업하고 이런 상황이 질비해요. 졸업을 못해요, 아예. 이거 배워야 잘하네. 독일은 그 100명이 들어가면 거의 70~80%가 그냥 중도의 그 학업을 그만둬요. 여러분들 주변에 독일에서 공부했던 분들, 한 적이 있는 분들은 조금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독일에서 학사, 석사를 졸업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여기에다가 그 폴대 꽂고 여기서 한 25km 전방 둘러봐도 한두 명 찾기가 어려워요. 잘난 척은 이 정도입니다. 아무튼 근데 제가 졸업을 해보니까 저도 겁을 엄청 먹었거든요. 해보니까 숙제만 꼬박꼬박 하면 되는 걸 괜히 겁을 먹은 거예요. 독일이 맥주가 한 700원밖에 안 하거든요. 한국 애들 가서 그놈은 맥주를 먹어서 문제예요. 네. 맥주 그거 먹지 마세요. 네. 독일의 졸업이 어려운 건 독일 학생들 너무 공부를 안 하고 또 한국 학생들이 독일어가 안이 어무른 상태에서 그냥 대학을 들어가요. 아까 말한 요 대사 이거 시험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들어가서 독일어가 완성이 안 됐는데 그냥 또 중요한 건 독일에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챙겨주는 교수님이 없어요. 1년 동안 아무 수업을 안 듣고 놀아도 뭐라고 뭐 학사 경고 이런 것도 없었어요. 저 다닐 때는. 지금은 이제 조금은 아마 생긴 것 같은데 그래서 졸업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왜냐? 졸업 시험 범위라는 게 없어요. 그냥 뭐 치위생 학과다. 그러면 그 치위생 학과에서 그 강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어려워요. 독일 학생들이 보통 졸업 시험만 2년 반 정도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겁주는 뻥이에요. 딱 하나 그냥 숙제만 꼼꼼하게 하면 돼요. 숙제만. 그래서 독일에서는
저가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아까 학석사라고 말했는데 학사가 없었어요. 그냥 학석사 통합과정에 7년짜리. 이걸 졸업한 사람들은 자기 집에다가 문패로 걸어놔요. 나는 석사다. 그리고 편지 쓸 때 편지에다가도 인쇄를 해요. 나는 무슨 과 석사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문의 영광인 거예요. 그만큼 졸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 중에서 독일에서 석사 졸업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서울에 독일어 학원들이 몇 개 있어요. 한 5-6개. 거기 가서 이력 프로필들을 다 보면 대부분 석사, 수료나 박사 졸업은 되게 많아요. 그건 논문만 쓰면 되거든요. 석사는 학석사 통합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독일 애들이랑 똑같이 공부해서 졸업하는 거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지금 제도가 좀 바뀌어서 학석사가 구분이 됐어요. 이제 BA하고 MA하고 구분을 해서 요거 이제 졸업이 생겼어요. 이건 뭐냐면 요게 한 3년 정도 되거든요. 독일에서 미국하고 경쟁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좀 수월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2011년 이전에 졸업한 저희 같은 세대들은 야 장난하냐? 이게 무슨 독일 교육이야? 막 이러고 막 욕을 막 하는 거죠. 니들은 막 쓰레기야 이러고. 근데 미국하고 경쟁하려고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은 석사 1년 만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5번 나의 가족과 함께 가고 싶다면 부모 중에서 한 분만 그 비자를 획득하면 나머지는 다 그 동반 비자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복지는 그 가족이 다 함께 나누는 거고요. 나눈다기보다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만 보내는 거 지금까지는 좀 불가능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을 해야 되고 지금 요 설명에 아까 그거랑 묶어서 할게요. 독일에서 대학을 들어가는 요거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납작한 거 있지? 이거 빼볼까요? 아니 그 리모컨. 독일에서 이제 한국에서 독일로 이제 자녀분들 또는 본인이 대학을 들어갈 때 유념해야 될 게 하나가 수능하고 그 다음에 사이버 대학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이버 대학을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독일 문교부에서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조건이 수능 봐서 평균 63%가 넘어야 되고 고등학교 3학년 내내 과학 과목을 하나라도 이수를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수능 63%. 근데 제가 막상 아이들 가르쳐 보면 이 수능 63%가 저는 이거를 안 되는 애들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과목이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황당한데. 아무튼 그러면 대안이 뭐냐면 사이버 대학교에서 1년을 하면 사이버 대학은 대부분 아이들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독일에 가서 해요. 독일에 가서 어학하면서 사이버 대학을 인터넷으로 강의 듣고 다 이렇게 쓰고 하는데 제가 이거 애들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독일에서 우리나라 사이버 대학을 정식 4년제 대학하고 동일하게 하고 이 사이버 대학에서 1년을 마치면 그 전공 과목하고 관련 있는 독일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사이버 대학에서 동문과 했다. 그러면 독일의 동문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사이버 대학에서 2년을 배웠다. 그러면 이제 조금 풀어지는 거예요. 조금 뭐 문과다. 그럼 문과 계열에서는 아무거나. 근데 사이버 대학 4년을 다 졸업하면 그때부터는 무슨 과를 지원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나마 그것도 교수가 결정해요. 교수가 야 됐어 너는 이 정도 배웠으면 됐으니까 그냥 들어와 하면은 되는 그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을 대비해서 독일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으시다고 하면 지금 수능을 보는 거는 만약에 뭐가 하나가 좀 빵꾸가 났다. 그럼 지금 메꾸는 거는 그렇고 사이버 대학은 거의 경로 대학 다니듯이 이렇게 애들이 수월하게 저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이버 대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시고 등록금도 싼 것 같아요. 그 집에서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저 사이버 대학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그럼에도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좀 더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1대1로 제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저희 면허가 교환이 되는데 면허를 따기 이전에 배운 교육과정이 저희가 체육학과가 지금 4년도 있고 3년도 있고 이전에 2년이었어요. 그게 다 상관이 없는지. 그 교육 과정 면허를 배운 면허가 있으면 그거 상관이 없는 거고요. 대학을 들어가려면은 그 이수 받은 그 학점을 대학에 제출을 해서 취업할 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취업할 때는 상관이 없죠. 면허가 있습니다. 독일의 켈른 대학의 그 레벨은 독일에서 어느 정도? 독일은 대학 레벨을 묻는 거가 아주 그 쓰레기 질문이에요. 독일은 서울대나 제주대나 이런 구분을 하는 거를 매우 창피스럽게 생각을 하고 독일에는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다 해서 너는 뭐 3년 지방대네 이런 게 없어요. 독일은 연방대라서 다 지방이거든요. 네. 중요한 거는 졸업했냐 이것만 봐야 되네요. 졸업했어? 잘 나쁘냐. 6번째, 독일 에이전시가 중요한 이유. 아까 저분처럼 신랑이 독일에 있으면 필요가 없죠. 지가 알아서 하면 돼요. 웃기려고 그러는데 안 웃으니까 제가 무식한 사람 되잖아요. 네. 신랑이 저기 독일에 저 남자친구들을 좀 만들면 부럽네요. 근데 왜 필요 없어요? 알아서 다 해주시. 현지인이 잘 아시니까. 그렇죠. 네. 독립심이 강하신가 봐. 그게 아니라 의존성이 강한 거. 네. 필요 없지 않을까요? 남자친구가 그 정도는 알아봐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또 독일에 가서 제가 뭐 너무 개인 사생활에 침해를 하는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독일에 아는 분이 있으면 조금 수월하겠다. 제가 이렇게 정리할게요. 지금 그 문제는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관련된 그 회사는 독일의 외국인들을 독일 병원에 전문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정보가 정확하고 기본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태극기 들고 가서 막 그 방방 이렇게 두드려야 되는 그런 거가 좀 없는 거죠. 가기 전에 독일어가 어느 정도 되면 근데 우리 선생님들 아까 얘기했듯이 쓰레기라 이 정보를 안 줘요. 제가 도와주려고 해도 뭐 이력서에 무슨 뭐 빨간 줄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그래 저 좀 삐졌어요. 오죽하면 쓰레기라고 그러겠어요. 자기들 길을 열어주려고 서류를 달라 그래도 안 주니까. 근데 독일 에이전시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면 집도 얻어야 되고 자녀들 있으면 학교도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관공서에 여러분들 비자도 신청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게 몸이 어른인데 아기로 태어나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토탈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독일의 방들 얻는 것만 해도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독일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방을 얻으면 공부 반은 했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런 정신으로 공부하니까 졸업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추가해야 될 항목은
독일어 선생님이 사실은 중요해요. 제가 오늘 좀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아까 저 뒤에 계신 선생님한테 사설을 한 대 맞고 이제 정상적으로 수업은 끝낸 겁니다. 네, 그 좀 여담을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독일어를 가르치는 대학 교수가 아닌 일반 선생님들은 본인들도 독일어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음대를 졸업하고 그 독일어 선생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독일에서 음대를 나온 학생들은 독일어가 안 되거든요. 그냥 뭐 what's up, 뭐 hands up 뭐 이런 것만 할 줄 알지 독일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독일어를 가르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굳이 가려면 독일 문화원 같은 데는 제가 추천, 괴테 독일 문화원 같은 데는 추천인데 거기는 선생님 되게 교만해요. 학생들 오면 니네 독일이 공짜라서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애들 되게 기분 나쁘게 만들고 공부하는 기간이 여러분들 원하는 시간 안에 공부하기가 조금 어려운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김은정 그 부회장님이 이걸 하자가 됐을 때 제가 아니 부회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부회장님은 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본인이 후배들한테 선배로서 뭔가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 독일 에이전시 비용이 얼마 정도? 그거는 그냥 제 마음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공짜가 되고 공짜도 좋아하지 마세요. 공짜에 사기가 많아요. 근데 뭐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유학하기까지 1,000만 원 뭐 돈이 많이 든다고 많이 들었는데 그건 진짜 뻥이에요. 누가 그걸 박재현 선생님 그랬어요? 여기 오세요. 다른 친구 유학만 가는 거는 그 아무것도 없어요. 제로. 그 일반 서울에 있는 저 훔볼트 학원 그 지인자 원장님 제 옛날 독일어 선생님인데 독일 그 학원에 이렇게 입학원서 팩스 하나 보내주고 30만 원 받고 그래요. 우리 제자들이 선생님 욕을 엄청 했는데 그때가 벌써 20년 전이네요. 97년에 제가 청담동 훔볼트 학원이라고 있어요. 그 선생님이 독일어 가르쳐서 한 달에 5천만 원 이상 벌거든요. 우리가 막 선생님 미쳤어. 웃기는 여기에다가 이름, 생년월일 쓴 걸 독일 학원에 이렇게 팩스로 보내면서 30만 원 받거든요. 그거는 독일에서 배운 사람답지 않은 그런 거예요. 미국 쪽은 영어 쪽은 그런 에이전트 피가 되게 비싸요. 만약에 미국으로 가는 이런 걸 한다 그러면 한 3천만 원 정도 달라고 그럴 거예요, 미친놈들은. 근데 이거는 그거 돈 때문에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18년 동안 학생들을 무료로 가르쳤어요. 가난한 애들. 7년을 좀 크게 그래서 돈 때문에 하는 거가 아니니까 여러분. 근데 그냥 단순하게 유학을 가는 거가 아니고 병원에 취업을 하고 집 얻고 여러 가지 하려면 제가 굉장히 일을 좀 많이 해야 되고 또 저는 괜찮은데 독일에 있는 그쪽에는 좀 뭔가 땡스 기빙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뭐 힘들어하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그런 부분이 절대 아닐 거다. 만약에 에이전시가 필요하면 여기를 연락하면 되나요? 독일 AAM의 에이전시? 실탄? 6번은 뭐 6번은 그냥 마무리 설명하라고 있는 항목 같아요. 충분히 제가 그 6번에 대한 답은 1번부터 5번 답해 드릴 때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자, 이제 좀 그 긴장 풀고 좀 째려 좀 보지 마세요. 예쁜 눈으로 절 보시고 질문할 거 있으면. 네. 되게 원초적인 질문이 있는데 네.
혹시 가서 살게, 그러니까 취업을 하고 살게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교육 얼마 정도를 가지고 좋아요. 네. 그 원초적인 질문이 아니라 저는 무슨 19금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근본적인 질문, 기초적인 질문. 예. 독일에서 이제 방 3개짜리 가족과 함께 살면, 근데 혼자 만약에 가시면 뭐 보통 한 독일 300유로에서 한 500유로 정도 사입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싼 게 좋아 그러면 되고, 나는 좀 공주 같은 방을 꾸미고 싶어 그러면 좀 이렇게 되는데, 요 곱하기 1,300원 정도 하면은 돼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 이제 차비가 되는데, 독일은 모든 직장이 이제 만약에 선생님들은 병원이 될 것이고 집이 될 건데, 병원에서 그 월급을 책정할 때 선생님들이 집을 어디다 얻었는가를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병원 옆이다 그러면 돈을 안 줘요. 근데 병원에서 조금 멀면 병원에서 여러분들 차비를 계산해 가지고 월급에 이렇게 추가로 해줄 거예요. 그리고 독일의 생활비는 집값 곱하기 2, 요게 맞아요. 만약에 내가 집값을 500유로를 쓴다 그러면 나머지 그 외에 모든 비용을 다 합해서 그냥 500유로만 더 쓰면은 한 달 생활비가 딱 떨어져요. 독일의 생필품 가격은요, 한국의 3분의 1 잡으면 돼요. 우유값 3분의 1. 네. 스파게티 엄청 싸요. 저 있을 때는 500g짜리 스파게티 면이 25센트였어요. 한국 생활비의 3분의 1 잡으면 돼요. 우유가 1리터 700원, 800원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2,500원 미친 거 같아요. 독일에서 밀가루 값하고 우유 값을 올리려고 그러면 나라에서 최루탄을 쏘든 뭐 죽이든 감옥에 넣든 안 올려줘요. 독일은 딱 그 생각이 있어요. 서민들, 소득이 적은 서민들도 부자들처럼 호사를 누리지는 못할 망정 기본적인 삶의 그 어려움은 절대 없애야 된다는 독일 정부의 철학이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기본적인 누릴 거는 동일한 조건. 예. 세금을 혹시 많이 떼지 않나요? 손 들고 예. 그 월급이 좀 어느 정도 되는데 세금이 많이 떼지 않나요? 독일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세금을 좀 더 떼기는 해요. 근데 그 세금을 본인이 살면서 몇 배로 다 받거든요. 그냥 그렇게만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한국은 아깝죠. 내가 세금을 내든 안 내든 없어지는 건데, 독일은 내가 낸 세금의 몇 배를 돌려받아요, 살면서. 혹시 에이든씨 연락처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 질문은 제가 나중에 1대1로 그 다음 질문이요. 장점이 없나요? 독일 단점. 조금만 크게. 독일의 장점 많이 알려주셨는데 단점이 혹시? 그 무흠결 국가예요. 무흠결 국가. 거의 천국이라고 봐야 되죠.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생각해보세요. 자녀를 낳아서 3살부터 박사학위까지 공짜로 공부시켜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독일어 완벽하게 하기면 좀 그렇고 영어로 하면 어때요? 콜. 아니, 독일어도 배우고 있는데 인터넷에서 그걸 받으면 더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거마다 길이 다 있다는. 뭐 단점은 남자들은 좀 잘생겼고 여자들은 조금 공격적으로 생겼다는 거. 네. 제가
독일에 처음 갔을 때 큰 이민 가방을 들고 갔어요. 제가 낑낑 매니까 독일 그 어떤 여성분이 번쩍 들어가지고 지하철 계단 위를 막 올려다 주더라고요. 되게 창피했었어요. 또요? 또 나중에 헤어지고 제가 직접 가서 면허를 거기서 인정받고 싶으면 거기 기자청에 가서 바꾸면 되나요? 아니면 노동 그런 기관이 따로? 그거 면허를 바꿔주는 관청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다가 해봐야 되고요. 만약에 해보고 싶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기념으로 여러분들 제가 사진 한번 찍을게요. 자, 질문 3개만 더 받을게요. 편하게. 네. 그 아웃소리팅이 들어가려면 혹시 나이 제한이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기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신 있게는. 그러니까 취업은 나이에 대해서 조금 좀 여유롭게 생각해도 되는데 학교라면 특히 아우스빌딩이라면 조금은 제가 경험을 말씀드리면 보통의 독일 대학에서 나이는 잘 안 따지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 아우스빌딩에는 간혹 나이 제한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목수 이런 거 50대 된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걸 배우겠다 그러면 이거 장작도 패는 연습도 해야 될 거고 그런데 근데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나이 제한을 두지는 않는 편인데 음대 같은 경우는 막 30살만 넘어도 그 악기 부분 성악은 좀 놓고 한데 이거 악기를 30살에 시작해서 어떻게 하냐 이런 그 분야별로 조금의 제한이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취업에 대해서는 그거는 별개 문제죠. 오히려 경력이 있으면 병원에서 일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질문 여러 개 더 받을게요. 질문이 있으면 받아볼게요. 그러면 아웃소리팅을 안 가고 그냥 만약에 여기서 언어가 된다, 그 독일어가 된다 그러면 취업을 할 나이 제한 없이 그냥 취업을 할 수 있는 아니 뭐 65세는 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취업은 좀 그거는 예를 들어서 막 제가 생각했을 때 50 미치면 큰 문제 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력서를 보내주시면 제가 독일에 보내서 이 조건에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빨리 공부를 많이 하기 전에 얘기를 해줘라. 이렇게 물어볼게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병원 원장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병원 원장이 나는 뭐 19살까지만 받겠다. 그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독일에서 면허를 저희 나라 거를 면허를 인정을 해주면 혹시 다른 나라도 인정이 되는 나라가 당연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그 치위생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분이 350명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아마 그 치위생사가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공통의 그런 거가 아니고 조금씩 나라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치위생사들을 많이 뽑아 놓은 나라가 제가 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간호사들 중에서 이렇게 저 아니 하고는 우리도 꼭 교육 단계가 있어요. 있어요. 네, 다 있어요. 그 언어가 뭐 B1처럼 그렇게 인정된 자격증이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취업할 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B1을 요구를 해요. 그냥 좀 허술한 공식적으로. 그러나 그 병원들에서 굳이 그 B1 자격증을 어디다 쓰겠어요. 그러니까 막상 그 취업을 할 때는 서류 B1 그 성적표 있거든요. 좀 그거 됐어요. 안 주셔도 돼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병원의 특수성상 칼 주세요 했는데 도끼 주면 안 되니까 사실은